네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모로와 찡 부부의 남편 모로입니다. 자, 오늘 오래간만에 요 시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이번에는 시티즌 시계 MB1050. 네,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제 극찬을 받고 있는 시계죠. 뭐 최근에 이게 또 이제 회색판이 새로 일본에 지금 출시가 되었는데, 사실 회색판을 좀 한번 구해볼까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또 뭐 아무리 봐도 이거 흰판이 제일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검정판도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요 카키필드 또 검정 시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또 포지션이 겹쳐가지고 착용 횟수가 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그냥 이렇게 흰색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진짜 이제 수많은 그 유튜버 분들이 요 시계 리뷰를 많이 하시면서 정말 많은 극찬을 하셨는데 진짜 명불허전이에요. 너무 괜찮아요. 이게 이제 시계 취미 처음 하시는 분들, 특히 이제 오토매틱 시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제 뭐 첫 시작으로 정말 좋다 추천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물론 추천을 합니다. 근데 첫 시계가 이제 이렇게까지 가성비가 좋고 퀄리티가 너무 좋은 시계라면 그 다음 시계들을 선택을 할 때 어쩌면 더 실망하지 않을까. 사실 진짜 얘가 가성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또 다음으로 조금 더 고가의 시계를 샀는데 왜 이거 시티즌보다 조금 떨어지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이 시계 시티즌 MB1050 너무 잘 만든 시계예요. 저도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. 어, 아무래도 이 유명한 유튜버 분들께서 시계 유튜버 분들 요즘 정말 이렇게 많이들 활동을 하시잖아요.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리뷰들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저도 물론 그거를 보고 또 이걸 구매를 했고 조금 더 이제 실용적인 그런 리뷰를 한번 올려볼까 해요. 그리고 조금 짧게 리뷰를 할 거예요. 이게 아무래도 시티즌이라는 이 브랜드에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실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시계 취미에 좀 입문을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탐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또 해밀턴의 불세출의 걸작, 요 카키필드 보통 38mm하고도 비교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사이즈도 똑같거든요. 38mm입니다. 그래서 이제 스위스 브랜드의 요 해밀턴이냐, 사실은 뭐 원래는 미국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스위스 거죠. 해밀턴이냐 아니면 일본 브랜드의 이 시티즌이냐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뷰 조금 만들어 봤어요. 예전에 요 카키필드는 이제 수동이랑 그리고 이제 자동이랑 같이 또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제가 영상 잘 만들어서 뭐 조회수 많이 나온다 이건 절대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시계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그만큼이나 지금 또 이제 시계 입문하시는 매니아나 또 기존 시계 취미 오래 하신 분들도 정말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요 시티즌 MB1050 같이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유튜브 뭐 해외 유튜버들을 봐도 요 두 시계 딱 놓고 비교하신 분들은 제가 아직 못 찾아봤거든요. 이게 좀 의외더라고요. 지금 참 잘 나가는 시계들인데 보시면 일단 다이얼 당연히 다르죠. 시티즌은 흰판 그리고 카키필드 검정판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카키필드 제 휴대폰이 지금 그대로 비치고 있죠. 이 모반 사코팅이 안 돼 있거든요. 카키필드가. 근데 시티즌은 보시면 카메라 안 보이죠. 이게 형광등 위에 뭐지 조명등 켜놨는데 요거는 지금 보입니다. 무반사 코팅도 정말 잘 돼 있어요. 진짜 이거 뭐 야외에서 볼 때 마치 유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. 정말 훌륭한 무반사 코팅이다.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 블로그에는 뭐 좀 스펙 같은 거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는데 굳이 스펙을 줄줄 외우시는 뭐 안 와도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일단 그 미오타 무브가 들어가는데 9000번대 무브가 들어가거든요. 이게 뭐 스와치그룹 무브로 치면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거 에타 2824 베이스로 한 거, 카키필드는 이제 AC10이 뭐 들어가는데 거의 뭐 동급의 무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브를 한번 볼게요. 자 이렇게 보시면 참 이쁘죠? 이 칼리버 9011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24 주얼스 24석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 로터가 약간 좀 스켈레톤 처리가 돼 있어요. 이게 좀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게 진동수도 초당 이제 8진동
초심 흘러가는 거 보면 상당히 이게 유려하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팔진동이 아니거든요. 이게 육신동이에요. 그래서 이제 초침이 살짝 좀 뭔가 끊겨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.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. 해밀턴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신동인 대신 요즘 나오는 우리 스와치 그룹의 이파리색 교정 안무부가 다 이제 뭐 파워매틱 80이라거나 이제 디소처럼 사실 이게 다 이제 같은 이파리색 안무부 베이스인데 80시간 갑니다. 대신 육신동으로 진동수가 조금 줄었다라는 거. 그리고 얘 우리 이번 오늘 주인공 시티즌 이 친구는 80신동인데 근데 이제 파워 리잡이 조금 짧아요. 40시간 이제 조금 넘게 가요. 근데 아마 뭐 실제로는 뭐 스펙이 뭐 정식으로는 뭐 44시간인가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아마 뭐 몇 시간은 좀 더 갈 겁니다. 그 원래 파워 리잡 표기할 때는 조금 더 깐깐하게 잡는 경우 있거든요. 그럼 오메가 모노치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 기재되어 있는 스펙보다 훨씬 더 좀 오래 가는 그런 식인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, 무반사 코팅의 차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. 그리고 요 이제 다이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되게 이제 예쁘게 인덱스가 이제 바 인덱스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요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형광 처리가 야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진짜 이 페이스가 되게 정갈해요. 위에 이제 시티즌 로고 들어가고 그리고 밑에 오토매틱 간결하게 적어놨어요. 그리고 이제 밑에 이게 보시면 메이드 인 재팬 그리고 이제 9011 무브먼트 번호가 들어가 있죠. 이 두 시계 사실 뭐 실질적인 스펙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방수도 이제 100m고 방수 같은 경우도 사실 100m 정도 이게 10기압 방수라고 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정도만 돼도 뭐 샤워 같은 거 하거나 뭐 손 씻고 물에 뭐 생활 방수 이런 거 충분히 되거든요. 네. 대신 주의하실 점은 물 닿여 있을 때 용도 조작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. 용도 사이로 물 다 들어가거든요. 실제로 제가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뭐 다이버 워치가 아니고는 사실 물에 잘 담그지는 않아요. 근데 예전에 제가 요 카키 필드 끼고 샤워를 아주 진하게 한 적이 있어요. 다이버 워치인 줄 착각을 하고 잠깐 그 정신이 없었죠. 끄떡 없습니다. 전혀 침수되지 않았고요. 자, 그럼 보면은 뭐 파워 리접 차이는 나고 그리고 이제 초침, 진동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뭐 저라도 만약에 이제 시계심이 처음 뭐 시작을 하는 입장인데 두 시계 중에 뭘 사지라고 하면은 정말 고민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내가 조금 더 뭐 더 캐주얼한 거 많이 뭐 좋아한다 하면은 카키필드 할 것 같고요. 그래도 이제 캐주얼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정장, 조금 이렇게 포멀한 그런 옷을 내가 더 평소에 즐겨 입는다.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 뭐 사무직 아니면 뭐 영구직 그렇게 이제 좀 앉아서 일하는 쪽이다라고 하면은 요 시티즌을 골랐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다른 시계거든요. 해밀턴이 조금 더 스포티하죠. 카키필드가 당연히 군용으로 탄생한 애였으니까.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말 그 정장에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시계예요. 이거 다이얼 이렇게 참 보면은 제가 그 블로그에는 뭐 시티즌의 뭐 데이저스트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실제로는 뭐 배지를 보면 뭐 데이저스트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그 옛날 그 에어킹 느낌 비스무리하게 나기도 하고 여러모로 진짜 이 가성비 시계 중에서도 이 롤렉스에 비견될 만한 좀 오버해서 그런 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여기 측면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제 신문 조금 묻어 있는 거 말고는 흠집이 없죠. 실제로 지금 이 시계에 낀지 뭐 한 사흘 나흘을 제가 주구장창 꼈어요. 진짜 잘 때도 끼고 일할 때도 끼고 샤워할 때는 풀어놨고 방수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새 친구니까 조금 아껴주려고 아마 나중에는 뭐 손 씻거나 샤워할 때도 한 번씩 좀 끼지 않을까 싶어요. 실수로 아마 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면은 피니싱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가격대에서 이게 이제 뭐 직구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뭐 관세하고 이것저것 포함하면 한 5, 60만 원 정도 구할 수가 있는 시계인데 이런 100만 원이 안 되는 50만 원, 60만 원대의 시계에서 이제 이 정도의 피니싱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. 사실 제가 이제 그 일본 브랜드 중에 세이코를 정말 되게 좋아해요. 제가 이제 예물 시계도 세이코이기도 하고요. 이 세이코 이게 프리미어 그리고 이제 시티즌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전혀 걸리지 않죠. 세이코는 이게 블루인즈라서 파랗게 빛나죠. 근데 이 시티즌이 또 어떻게 좀 좋은 게
특히 이제 이 시계 MB105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라텍 코팅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. 스크래치가 진짜 거의 안 납니다. 생활 기스가 거의 안 나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또 많이 끼는 시계 카키필드 이거 보시면 사실 얘가 기스가 되게 많이 나요. 특히 이제 기스 많이 나는 부위가 버클 쪽 부위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네, 기스 정말 많이 보이죠. 이렇게 비춰보면은.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시티즌 보시면 기스가 거의 안 보이죠. 뭐가 묻어 있는데, 자 이거 보시면 이거 기스가 아니고 쓱 닦으면 없어져요. 그냥 먼지 묻어 있는 겁니다. 이 듀라텍 코팅 기술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. 뭐 작정하고 진짜 긁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와이프 다이아 반지 이런데 뭐 긁히지 않는 이상 거의 기스 날 일 없을 것 같은 퀄리티. 아마 그래서 또 이 시계가 어쩌면 그 중고가도 보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특히 또 이렇게 찾으시는 분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웬만큼 좀 껴도 중고 티가 잘 안 날 것 같아요. 이게 코팅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생활 기스가 거의 안 나니까. 근데 이제 이건 듀라텍 코팅이 되어 있는 시계에 막 뭐 기스가 많이 나 있다. 그거 진짜 시계 험하게 찼다라는 증거겠죠. 저도 뭐 시계를 험하게 차는 편은 아니고 사실 굉장히 조심하게 차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시계 끼고 타이핑 칠 때 결국 이 버클 많이 쓸리거든요. 사실 책상에서도. 근데 얘는 기스가 정말 1도 안 난다. 네, 대단하더라고요. 버클 좀 더 자세히 좀 보시면은 버클 형식 요 카키필드하고 시티즌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. 디버클. 예,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또 빼는 양쪽으로 거의 똑같은 방식. 근데 이게 착용감이요. 시티즌이 더 좋아요, 진짜. 아무래도 이게 또 이제 일본 내수 전용 시계이기도 하고 진짜 딱 그 일본 우리 동양인들의 손목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버클 쪽이 간격이 조금 짧죠? 그래서 더 좋은가? 하여튼 모르겠어요. 이게 착용감이 카키필드보다 이 메탈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이 미세 조정 칸도 보시면 카키필드도 이게 두 칸이잖아요. 얘도 보시면 두 칸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카키필드는 조금 이렇게 간격이 있는 두 칸인데 이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조금 작아요. 그래서 정말 이제 미세 조정은 되는데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은 없었다고 해야 되나? 예, 그래도 지금 마침 뭐 제 손목에는 딱 또 잘 맞아가지고 좀 잘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. 연도 같은 경우도 그냥 1단만 빼면은 날짜창 설정할 수 있고 2단 다 빼면은 초침 멈추고 핵 기능이 있거든요. 초침이 멈추고 분침 돌려서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다이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참 예쁘죠. 바인덱스 처리가 잘 되어 있고 바인덱스도 조금 자세히 보시면 12시, 6시, 9시 방향은 조금 더 똥똥한 바로 되어 있고요. 이제 뭐 1시, 2시나 이런 애들 보시면 조금 더 야실하게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인덱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인덱스 제가 이거 지금 휴대폰 카메라다 보니까 완전 적사가 안 되긴 하는데 그 전문 유튜버들 하신 거 보면 인덱스를 보면은 이렇게 그 처리가 브러쉬 처리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테두리 쪽은 유광으로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은 무광으로 처리를 해놔서 이렇게 빛이 반사되면서 이렇게 보는 거 이 감상하는 맛이 있는 친구입니다. 네, 심심한 듯 하면서도 심심하지가 않아요. 자기 보면 볼수록 예뻐 보이고 되게 매력적인 시계입니다. 자, 사실 저는 그 첫 발매했을 때 발매한 지 사실 몇 년 되기는 했는데 그때는 조금 시큰둥했어요. 사실 뭐 시티즌에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 또 워낙 세이코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세이코에만 주로 관심이 많았거든요. 근데 정말 보면 볼수록 이쁜 시계 그리고 무브먼트도 꿀리지 않는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런 또 아름다움이 있고 이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죠.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스위스 분들은 요 제네바 스트라이프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일본 분들은 이걸 또 뭐 도쿄 스트라이프인가 또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. 뭐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스트라이프가 근데 그것도 이제 처리가 잘 들어가 있어요. 사실 요 카키필드를 보시면 요 시티즌보다 비싼 카키필드 보시면 여기 무브먼트 처리가 쫙 보시면 스트라이프 같은 거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굉장히 밋밋해요. 근데 뭐 로터에 해밀턴 그리고 가운데 해밀턴 로고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로터 빼고는 다시 뭐 코스메틱 처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. 사실 저 로터도 뭐 코스메틱이라고 부를 것도 없지만 그냥 뚫어놓은 거니까 로고 모양대로
그런데 이 시티즌 이 친구는 요 카키필드보다도 더 싼 시계인데도 이 무브먼트에 코스메틱 처리가 정성껏 들어가 있다. 참 좋네요. 그리고 당연히 요 글래스 당연히 이제 사파이어 글래스입니다. 똑같이. 그래서 이런 반값밖에 안 되는 요 시티즌 이 시계가 그 스펙 면에서는 전혀 카키필드에 꿀리지가 않는다. 참 좋은 시계.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언제나 저희 대답은 두 개 다 사도 돼요 이기는 하지만 근데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이신 분들이나 조금 이렇게 점잖은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요구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이 카키필드도 좋지만 시티즌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. 가성비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. 그리고 이게 그 흰판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오묘한 게 이게 완전 흰색이 아니에요. 약간 좀 은색기가 들어간 흰색이거든요. 예를 들면 우리 PRX 이 친구 이 친구는 지금 이게 테두리가 아무래도 로즈골드다 보니까 조금 얘가 좀 누리끼리해 보이는 뭐 아이보리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얘는 뭐 거의 완전 흰판에 가까운 그런 게 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더 허해 보이죠. 사실 이제 은색기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래요. 자, 예를 들면 제 그 예물시계 요거 세이코 얘도 완전 흰판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뭔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죠. 시티즌이 조금 더 밝은 모습이죠. 완전 은판, 더 은판에 더 가까운 시계가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우리 국산 한국 시계의 자존심 로만선. 이거 지금 이 로레게 신형 모델들도 지금 다 새로 나왔는데 이건 지금 구형 로레게입니다. 이게 거의 은색, 은판 모델이에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완전 또 은판이랑 요 흰판하고 좀 비교가 조금 되시죠. 마침 또 이렇게 두 개 이제 무브먼트도 같은 미오타입니다. 물론 얘는 9,000번대고 얘는 한두 등급 좀 아래인 친구가 들어가죠. 이렇게 무브먼트 한번 뭐 오래간만에 보면 등급이 낮은데도 위에 스트라이프는 또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무브먼트 차이가 좀 나죠. 시티즌 거랑 같은 미오타라고 해도. 아이고 카메라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. 자,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. 지금 오늘 제가 뭐 시계 이것저것 지금 이렇게 좀 깔아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뭐 저도 뭐 시계 사실 뭐 되게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주로 많이 차는 시계는 사실 몇 개씩 딱 정해져 있어요. 어떤 건 상황에 맞도록 그리고 복장에 또 맞도록.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차는 제가 이제 원탑 시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문어치기도 해요. 문어치이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뭐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니까. 근데 사실 이제 문어치가 한 번씩 조금 뭐라 해야 될까? 직장에서 자고 갈 때 오늘은 좀 문어치보다는 조금 더 편한 시계, 조금 더 라이트한 시계, 아니면 조금 더 또 정숙한 시계, 그런 없는 그런 걸 좀 차고 해야겠다 할 때가 사실 더 많기는 하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사실 원래 주로 차고 갔던 게 요 카키필드 그리고 PRX가 있어요. 정말 두 개 다 잘 맞는 시계죠. 근데 지금 얘들 제끼고 당분간 아마 더 많이 찰 시계는 이 친구가 아닐까. 이게 참 일본 브랜드 중에서 우리 세이코, 시티즌 그리고 이제 뭐 오리엔트 뭐 이런 시계들이 뭐 가성비 정말 좋은 라인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는 이제 세이코만 또 너무 좀 파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했는데 시티즌 비교적 조금 관심 떨어지긴 했어요. 근데 이번에 요 MB1050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거 어떤 면에서는 세이코를 훨씬 더 뛰어넘는데 이런 느낌도 사실 많이 받았고 앞으로 시티즌 시계도 조금 모아볼까 그런 생각까지 갖게 할 만큼 정말 잘 나온 시계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스위스 시계를 좀 이렇게 많이 뭐 모으시거나 착용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. 자, 이 두 시계 보면 완전 다른 시계죠. 근데 사실 이게 무브먼트가 둘 다 2824 베이스로 한 같은 라인 무브먼트잖아요. 80시간 파워 리저브에 육신동에. 그러다 보면은 이거 알맹이는 똑같은데 모양만 다른 시계 자꾸 모으다 보면은 뭔가 약간 조금 현타가 올 수 있어요. 그럴 때 뭐 다른 무브먼트 쓰는 거 뭐 없을까 이것저것 좀 완전 더 다른 디자인은 없나 찾을 수 있단 말이죠. 훌륭한 대안이 얘입니다. 이나우스 무브먼트, 이 미오타 무브 들어가면서 뭐 파워 리집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근데 또 시계로서의 그런 가치를 봤을 때 그런 스위스 브랜드에 꿀리지 않는 그런 좋은 시계다.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
그냥 지르셔도 될 것 같아요. 참 좋은 시계다. 자, 그러면 뭐 전문적인 리뷰는 아니고 당연히 저는 뭐 그런 컨셉을 지향하지는 않으니까요. 뭐 오늘 이 지금 휴대폰을 제가 이제 갤럭시 S23 울트라로 지금 또 얼마 전에 좀 바꾼 지 좀 뭐 되긴 했는데 우리 지금 처음 이거 찍어보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리기는 하네요. 뭐 영상이 또 이렇게 잘 나올지도 모르겠어요. 좀 더 보여드릴게요. 지금 20분째 찍고 있는데도 짧게 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오래 보여드리고 있네요.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감상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그래 브레이슬릿, 듀라텍 코팅된 브레이슬릿 이렇게 사면 밴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가 이게 조금 더 넓죠. 끝에 애들은 조금 짤뚱하고 약간 밸런스가 안 맞나 싶기도 하면서도 또 착용감은 엄청나게 좋아요. 카키필드 브레이슬릿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죠. 자, 네, 시티즌 MB1050 정말 오래간만에 강추하는 시계입니다. 리뷰 마무리를 어떤 말로 해야 될까? 지금 고민을 하면서 사실 좀 조금 더 감상을 하고 그리고 이 용두 쪽에는 아무 로고나 뭐 그런 거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냥 이 민자예요. 계속 이 친구랑 비교. 카키필드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H 로고, 해밀턴 로고가 또 들어가 있죠. 얘는 아무것도 없네요. 그게 조금 심심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애매하게 뭐 이상한 거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제가 깔끔하게 뺄 거는 그냥 다 빼버리고 이렇게 넣어놓은 어떤 뭐 인덱스라든지 또는 뭐 듀라텍 코팅 이런 것도 넣어야 돼. 시계로서의 그런 이제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특히 뭐 시인성, 뭐 시한성도 굉장히 좋고. 음판 흰판에 또 이제 음바늘이면 또 시인성이 사실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. 다 뭐 허옇게 보이니까 밖에서는.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핸즈도 이렇게 되게 처리를 잘 해놔가지고 신성이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습니다. 오히려 신성이 되게 좋아요. 자, 이렇게 쭉 살펴본 시티즌 MB1050. MB1060도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그거는 뭐 핸즈도 이렇게 약간 그 칼침처럼 돼 있어서 쭉 뻗어 나가면서 되게 또 시원한 그런 느낌, 날렵한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, 근데 요 바톤 핸즈를 저도 이번에 좀더 한 개 더 시험을 해보고 사실 요 TRX도 바톤 핸즈기는 한데 뭔가 이 친구가 살짝 조금 똥똥한 그런 느낌? 조금 더 얇은 바톤 핸즈. 저는 이게 더 밸런스가 좋아 보이더라고요. 이게 참 괜찮았습니다. 네. 1060도 아마 언젠가 사지 않을까. 똑같은 부부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 친구하고 케이스도 완전 호환되는 것 같더라고요. 같은 뭐 공장을 아마 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칼침 현재 MB1060도 정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특히 그 닭종이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, 뭐 마치 더 시티즌 같은 또 그런 느낌이 1060이 더 잘 살려주니까. 근데 사실 또 1060을 사면 더 시티즌도 사고 싶어질 것 같고, 세이코도 제가 세이코 항상 만지면서 느끼지만 그랜드 세이코 언제 살까, 지금 그냥 살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해요. 근데 그래도 바로 그렇게 각 브랜드의 최고상위 라인, 뭐 하이엔드 라인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좀 가성비 라인들을 즐기는 거를 사실 더 좋아요. 이 시계 정말 세상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 안에서도 정말 많은 시계들이 있잖아요. 할 수 있는 만큼 좀 많이 즐겨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MB1050 리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안녕.